갈수록 심각해지는 따돌림이나 폭력 등은 더 이상 학교와 교사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김명신 의원. 크기를 이렇게 부실하게 대비를 하는 게 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웃는 서울 교육을 만들어가는 김명신 의원을 만나보자. 인간으로서의 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할 권리, 행복할 권리. 경쟁 완화가 전제로 되지 않는 제248회 임시회. 한계가 있다고 김명신 의원이 교육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교육감님께 여쭐 것은 혁신학교와 행복교육 그리고 일반고 점프 프로그램을 여쭈고자 합니다. 우선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위기의 징후 세 번째는 청소년이 4명에 1명꼴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의 징후 네 번째는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매년 10,000명에 이르릅니다. 이에 반해서 서울시의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1,0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높지만 핀란드에 비해서는 배로 공부를 하는 학업 성취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혁신학교는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학교의 자발적 공개 수업 현장을 짧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교육을 바꿔보자는 교사들의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게 이 학교 교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 수업 시간을 갖습니다.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그녀의 질문은 다양한 자료를 요령껏 활용한 짜임새가 돋보인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교 유형이 옛날에는 사실은 뭐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가끔가다 뭐 특목고 정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일어서 뭐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또 그 밖에 또 무슨 중점학교, 거점학교, 뭐 너무나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 안에 프로그램이 다양한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유형의 다양화는 결국 학교의 서열화를 만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녀의 이러한 의견은 오랜 교육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학부모로 20여 년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연구했다. 1990년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그때 이제 교육 시민운동, 그 중에서 특히 그 학부모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20년 정도 교육 시민운동에 종사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부문 전문가로 민주당 비례대표에 발탁돼 2010년 서울시의회 의원이 됐다. 제가 그 비례대표를 받으면서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창의 학교와 혁신 교육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웃는 그런 서울 교육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혁신 학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강노영 교육감님을 도와서 혁신 학교 정책에 관여를 했고요. 특히 김명신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힘썼으며 친환경 급식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급식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급식 시설과 식자재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사실 2013년에 그 서울의 경우는 초등학생 급식비가 2,580원에서 300원을 올려줬거든요. 2,880원으로. 그리고 중고등학생도 아마 590원인가 중학생 아마 그렇게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작정 올려줄 수가 없고요. 또 일반 학부모들이 친환경 급식 때문에 급식의 질이 저하됐다 이런 이제 소문을 많이 믿고 계세요. 볼펜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볼펜 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펜 크기보다 작으면은 똑같은 상자에서 나온 거지만 이렇게 크레임을 걸어갖고 반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보내준 자료거든요.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민주화와 재정 확보, 공교육 강화와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등 교육 혁신의 초석을 다졌다. 그런 보편적 복지 시대를 열은 것,
그런 역사적인 시기에 시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과 정책 그리고 인사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할 때는 그냥 정책 부분만 꿰뚫고 있었지 그 정책에 따르는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인사 문제에서는 거의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와서 세 가지를 다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좀 더 그 시너지 효과를 내서 시민운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에는 재정경제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그녀의 관심은 여전히 교육 문제, 특히 혁신적 교육정책 개발에 머물러 있다. 어떻게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일관된 주장이다. 지난 8일 교육도시 서울 플랜을 만들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있었다. 김 의원은 시민 200여 명과 함께 교육에 대해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 논의 후 필요한 예산, 애매한 사업, 학교관 이전 사업, 불필요 사업 이렇게 그동안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세우실 때 좀 참고했으면 하고요. 그녀가 지닌 또 다른 직함은 정책연구위원과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물론 그 대부분은 교육 관련 특이다.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특위인데 최근에 영훈중학교라든가 그밖에 자율형 사립고 등등에서 이제 여러 그 교육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를 의회 내에서 특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 두 번째 특위는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있는 특위인데 행복가정과 부모교육을 위한 그런 특위가 하나 있습니다. 좀 부모들이 그 아이의 성장 발달에 따른 그런 지식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해서 보다 그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자신의 삶도 행복하게 만들고 자식에게도 자율성과 어떤 그런 그 인간으로서 그 타고난 어떤 심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도화시키는 그런 특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 교육과 관련된 정책 용역 사업을 끝냈고요. 이제 한 하반기에는 부모 교육 관련한 그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어서요. 그 두 가지 특위는 제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지난 9월 26일 제3차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가 서울시 의회에서 열렸다. 이는 고질적인 사립학교 운영 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김명신 의원은 철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에 힘썼다. 모르세요?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서울신명보증재단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애들 16명 정규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뽑았어요. 43명 중에.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서울보증재단이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좋은 애들도 뽑았지만 진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을 이렇게 많이 뽑을 수가 있냐. 서울시에서는 아주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가시면서 무슨 이런 행사를 가십니까? 지금 고졸 학생들한테 지금 희망과 기대를 주려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그녀는 각종 교육 특위에 참여하면서 교육의 공익성과 교육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39년 전통의 서울 유현초등학교. 그녀는 수시로 교육 현장을 방문해 교사나 학부모들을 만나 불편 사항을 듣고 민원을 점검한다. 1980년에 설치가 된 칠판이 그 교실에 그대로 있어요. 그때마다 위에 필름만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칠판이 교실마다 있어서. 서울 유현초등학교는 지난해 3월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시설 환경이 상당히 낙후돼 학생들의 생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그녀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 현장 실사 단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서울시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400여 명의 학생들이 그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지어진 지가 오래되고 냉난방을 아무리 해도 그 보온이 잘 안 돼 있어서 특히 이중창 문제라든가 오래된 창틀이 서로 이게 문이 잘 맞지 않아서 그 외풍이 심하게 들어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교육청과 논의해서 이 방법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방배중학교. 이 학교는 체육 순회 강사 운영 사업에 선정돼 정규적으로 학생들이 전문화된 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명신 의원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창의 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2학년. 아, 중학교 2학년. 아줌마 아들은 역삼중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역삼중학교 스타크래프트 짱이었어. 너도 좋아하니? 저는 안 해봤어요. 아, 너는 안 해봤어? 네. 축구만. 체육. 체육. 서울시에서 좀 이처럼 서울 교육에 대한 그녀의 애정과 열정은 넓고도 깊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사소하거나 아주 또 어려운 일이거나 하나하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뛰어다니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보고 제가 이런 분도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시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또 한 번 희망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초선의 비례대표 시의원이지만 김명신 의원은 교육복지민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등 모두 7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재정경제위원으로서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자체와 광역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본청과 지역교육청 간의 관계라든가 또 교육 경비가 지자체에서 쓰여질 때 좀 약간 우선순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의원들 간에 서울교육재정 연구 모임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 하반기에 어떻게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난맥상으로 얽힌 서울시 교육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를 지금 연구 중입니다.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는 젊은이들의 실업을 구제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그 일자리, 그 청장년들의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맥킨지하고 3.1 회계법인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 부채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에 관해서 그 컨설팅을 하는데 그 대표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좀 순조롭고 내실 있게 끝나서 지하철 공사, SH공사, 또 시설관리공단 이런 기관들이 좀 더 제자리를 잡아서 시민들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제가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하고 행복한 교육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명신 의원.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웃는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여전히 할 일이 많다.